여기 이제 과중반이 되신 학부모님도 있으시죠? 과중반 손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4분 계시는데요. 오늘 일단은 뭐 과중반, 일반반 할 거 없이 전반적 설명 드릴 거고, 또 이과는 많으시겠지만 또 국가학생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일단 선정고등학교 관련된 자료를 지금 3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구두 설명드릴 전체 선정고등학교에 맞춘 PPT 자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정고등학교의 작년 한 해 동안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 선배들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영어 과목에 해당되는 내신, 영어 선정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을 갈구를 한 전체 토탈 분석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선정고 1학년 영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페이지 수도 많고 두고두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좋은 꿀팁 자료가 좀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도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2022년도 선정고 1 학교생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단 뭐 보시면 조금 이따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선정고에는 유튜브에 이제 그 홈페이지 보니까 또 이제 관련된 입시 정보 또 선정고로 홍보하려는 여러 가지 유튜브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 플러스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호흡 중심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선정고등학교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카메라 꺼진 다음에는 비하인드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의 정보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젠다는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선정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신 강사님이 이제 오셔서 추후에 이제 선정고 1학년 어떻게 담당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고1 학부모님 되실 준비되셨나요? 선정고 1학년 입학식 전에 학부모님들 준비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판이 벌어졌네요. 이 트라이앵글의 판이 이미 딱 결정이 됐습니다. 2월 4일 발표가 나는 바람에 트라이앵글 각도가 펼쳐졌는데요. 학부모님이 계시고, 자, 우리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딸이 이제 그쪽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고등학교가 이제 여기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선정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죠. 요 각도가 있는데 이 세 주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솔직히 생각하세요? 솔직히 누가 제일 중요한가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아유, 그 걔가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쫓아다녀? 이러실 수 있는데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세요.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세요. 학교가 중요하지 않고요. 애가 중요하지 않고요. 1위를 꼽자면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더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첫째자녀 있으시거나 이러면 입시 치러보셨으면은 아마 제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6개월 보시면 어때요? 그 엄마 밑에 그 집 애가 있어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요. 학부모님이 어떤 입장에서 중요하실까요? 일단 첫 번째, 애들이 지금 뭐 불강 다니다가 부산 다니다가 신도진강 다니다가 진산 다니다가 이제 우리 선정고등학교에 배정 발표했습니다. 이제 4월 말 5월 첫째 주가 되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3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전공자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애들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성취평가를 중학교 때 봤던 성적표가 아닌 상대평가 성적표를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중간고사. 이제 4%, 11%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세우기를 해서 1등부터 4%까지가 1등급이야. 미안한데 너는 3등급이다. 이렇게 줄 세우기에 새로운 성적표의 주인공이 내 새끼 이름 밑에 탁 박혀서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당연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하고 오래 받는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처음에 상대평가에 성적표가 나오게 됐을 때 학부모님 멘탈이 아이도 그런데 이게 참 온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과목이 나오면 또 모든 과목이 당연히 나와주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머님들 마음에 굉장히 그 화가 단전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노여움이 생길 수도 있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좀 자괴감,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들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옆집의 누구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예측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객관적 자료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시작을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첫째 자녀면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입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입시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우리가 무슨 얘기밖에 못하나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 받거니 하면서 눈물로 마무리 짓는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객관적인 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두 마디로 갈무리가 될 내용은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건 토탈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입시 페이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본질적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고요. 요것은 이제 뭐 1학년 입학뿐만 아니라 3학년 입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마인드 리셋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애는 어때요? 애는, 이 학생은 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도 평가를 주는 것에 하는 바람에 그건 조금 공부하면 나오기도 하고 N가하면 뭐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 A를 받는다는 게 4%한테는 A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20, 30%, 많게는 38%까지 A를 주고 있는 형편이 지금 중학교다 보니까 38%면 고등학교 환산법으로 하면 3, 4등급이에요. 그렇죠? 3, 4등급이에요. 걔네가 A를 받아버렸으니까. 얘가 본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따라서 객관적인 목표를 잡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이주아어학원에서 보내셨던 학부모님들이라면 국수형 미만고라는 시험을 최소 그래도 2번 이상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표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예요. 꽤나 정확해요. 그래서 얘가 선정고를 가면, 예일여고를 가면, 대성고를 가면 내신이 몇 등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산 등급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정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성적표에서 얘 선정 가면 국수형 딱 해가지고 2.3등급 예상입니다. 이렇게 받으셨다면 얘가 입학을 해서 갑자기 어떻게 1을 찍어요. 상식적으로. 다른 애들이 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3 나온다 이거지. 그래, 어찌됐건 뭐 끝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제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우리 목표는 2.1등급으로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거다. 고1 때. 그래서 삼삭삼삭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를 이렇게 중간 어떤 리뷰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자.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런 객관적인 목표와 학습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르자들이 이제 공부를 사실은 뭐 수학도 영어도 이렇게 학원을 보내시지만 나름 뭐 그 학원에서 좀 잘한다고 하고 뭐 성실하게 한다 하고 뭐 그렇게 뭐 예습을 얼마무시하게 하는 건 아니래도 앵간히 따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학습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어떠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영어는 7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라는 모의고사 시험도 100분, 80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너무 없는 데다가 저희 이주학원 중등부가 제일 많이 컴플레인이 있고 퇴원 사유 1위가 뭐냐면 너무 오래 문자가 오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학생이 3, 4분씩을 하냐 이거죠 학원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중학교 때 3교시 반 정도 때려줘야 고등학교 가서 수월하게 내신도 야 100문제 풀어와 이거 더 외워야 돼 모의고사 2세트 풀어야 돼 하는 것들이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애들이 그런 공부력 같은 게 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70분 하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어떤 리드미컬한 어떤 케이던스가 좀 안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저는 이제 첫째는 대학을 보냈고 둘째는 지금 현재 고2에 올라가거든요. 얘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강남대에서 윈터스쿨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에 있죠.
집은 이쪽인데 이제 본인까지 새벽에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간 거예요. 971 타고. 가서 제가 얘한테 원했던 거는 야 제발 니네 주변에 있는 그 상황고 애들을 막 놀고 막 축구하고 막 연애하고 막 이런 애들 말고 정말 엉덩이 붙여서 미친듯이 공부하는 그 에너지 좀 느꼈으면 좋겠다가 유일하게 하나였어요. 원하는 거. 저는 보내면서도 사실 알았어요. 시간표고 뭐고 구성을 보니까 완전 강남 애들을 위한 시간표예요. 일단은 북한데 시간표상에 영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있어요. 수학으로 막 도배지를 돼 있고 논술이 막 들어가요. 논술 지금 폐쇄 직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강남권 애들을 위한 그 타겟팅 시간표인데 안 맞아요 저희랑. 근데 에너지 때문에 가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꼬마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단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지가 혼자서 이렇게 새벽에 어둠을 다 갔는데 끝나는 날까지 원하는 대답을 제가 듣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장난 아니야. 내가 왜 수학 못하는지 알겠어. 일단 애들이 문제를 그냥 틈만 넘어 풀어. 쉬는 시간이고 뭐고가 하루에 한 500문제 푸나봐. 막 미쳤나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에너지. 그리고 시간대별 집중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는 이런 케이런스에 맞춰서 하냐 이거죠. 자, 그리고 학교를 우리가 이제 지원도 하셨지만 어찌됐건 이제 끝났어요. 전학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 얘네가 이제 출신 학교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선정고등학교는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나요? 완전 돼 있죠. 이런 학교가 없어요. 완전 돼 있습니다. 난리 났죠 지금. 자, 일단은 대입에 강한 수업을 하고 있느냐. 맨날 그 DB 뭐 약간 자기 그 뽕에 취한 내신을 위한 내신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근데 성적이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대입에 관한 수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 내용들을 뭐 과중만 할 것 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완전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고 서울에서 제가 보기에는 2015 교육개정안을 가장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는 학교 유일하게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선정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그 패착이 오려면 자기 학교밖에 못 본다는 거죠. 고등학교 또한. 그러니까 학원인들은 아무리 옆집이라든가 뭐 지인 자녀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걔 성적표나 생기부를 보신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잖아요. 누가 내 새끼 생기부를 옆집 아줌마한테 보여주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학원인들은 내 새끼 생기부랑 내 새끼 성적표밖에 못 보실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정고등학교도 자기네 생기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정고등학교가 대성고 생기부나 대성고 프로그램을 면면히 다 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가장 가려운 부분이 타 학교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타 학교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생기부가 너무 궁금한데 보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면 이주학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시면서 첫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네, 대입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자신 없는데 내가 뭘 모르겠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질문을 하자니 이거는 너무 자존감 약간 스트레스 날까봐 참아보고 물어보는 수준 자체도 애매하다. 솔직히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럴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시를 치우고 수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 다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이런 엄마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학원이 지금 이제 19년째 있으니까. 근데 그 성공한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입시를 완전 처음부터 빠삭하게 아셨던 분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만났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일단. 공부를 하고 오셔서 용어 같은 건 안 헷갈려 있을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건 본인의 성의잖아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해오시고 모르는 것들을 다 체크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꽤 계셨어요. 선생님 저 직장 다녀요. 그래서 완전 올인을 못해요. 죄송한데. 근데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와 정말 약간 뭐랄까요. 진짜 되게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진심도 느껴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같이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보시면 보내고 싶은 대학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숭실대, 강대, 서울여대까지.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의 입시에 이제 뽑게 되는 전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뉴스에서는 어느 쪽을 얘기를 할까요? 다 여기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있는 대학교, 국영대학교를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사건 터지면 얘기하는 거지. 입시 관련해서 누가 부산대까지 내려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 이쪽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에서 얘기하는 그 입시에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은 다 이쪽 얘기라서 마치 이것이 전체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요 대학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시로는 대체로 다 사자를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40% 정도가 이제 정시로 애들을 뽑게 되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시가 아니잖아요. 수능 보고 하는 건데, 수시 쪽에서는 교과는 딱 보시면은 뭐 10%인 학교도 있고요. 많게는 20%인 학교도 있는데, 대체로 한 15% 정도 선이다. 10에서 15% 정도는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뽑는구나, 애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자, 그리고 종합은 없어졌다, 이상한 얘기들 하시는데 안 없어졌어요. 앞으로도 없어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자, 종합 전형 보시면은 서울대 59.9%죠, 여전히. 자, 그리고 보시면 교과보다 당연히 현재 많습니다. 35% 정도가 지금 종합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서울 시내 소재의 주요 대학들은 정시 40%, 그리고 교과는 10에서 15%,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30에서 35% 정도를 애들을 지금 현재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낫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다 여기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한번 쭉 펼쳐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국 단위가 이렇진 않아요. 전국 단위를 보시면 전국 단위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기타가 있는데 결국에는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논술은 거의 이제 많이 사그라드니까 긴 언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정시는 20%예요. 전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정시로 애들을 뽑는 전형은 한 20% 뽑는 거죠. 부산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데, 뭐 전라도에 있는데 다 합치면. 그리고 교과가 44.3%고 종합이 23.3%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무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 전형으로 애들을 여전히 제일 많이 뽑고 있는 거예요. 정시보다는.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마지막 도표에서 이렇게 뽑고 있고, 결국 교과로 애들을 많이 보내는 부분은 보시면은 수도권이 더 많죠. 비수도권보다.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어떤 자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는 상태고,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뉴스 매체의 내용들을 해석을 하실 리터러시를 좀 발휘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이나 교과가 나오는데 한번 종합교과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간단히 참석하셨으면 저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서 어머니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랑 종합을 구분해서 저기 뭐 중학교 이제 뭐 동네 이제 동생 같이 커피 마시는 동생이 있다. 초딩의 애를 막 키우고 열심히 뭐 예쁜 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설명하실 수 있느냐. 요게 기준이 되시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는 학생, 그러니까 애가 이 전형에 맞는 애가 있어요. 다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다 선정고등학교 지금 보내시잖아요. 이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떠올려 보니까 종합전형하고는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종합전형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정을 보내셨기 때문에. 왜냐면 선정이 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안 쓰겠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으로는. 자, 먼저 내신을 당연히 보죠. 내신을 보는데 내신을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발휘를 해서 서류 전체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합에서 3.0은 교과에서 3.0이랑 똑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신이. 일단은 정성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돼서 결국 생활기록부를 당연히 보고요. 면접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애가 성적이 점차적으로 올라갔는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얘가 그 각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선택 과목들을 2, 3학년 때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선택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선택을 하고 점수가 높았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공 과목과 관련된 내신의 성적은 높은 편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격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성적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대학이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대학이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저게 말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것도 많이 먹었고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학업의 능력, 즉 내신 점수 높으냐, 그리고 학과 적합성이 발현이 되느냐, 세특이라든가 뭐 진로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을 보내시려고 할 때에는 뭐 선정고등학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애의 내신이 나와요. 그리고 선정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새끼가 나중에 지원할 대학의 군이 예를 들어 1군, 2군 정도가 있는데 2군으로 지원할 때는 이 대학에는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 왜 지원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고랑 약간 경쟁을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예일 과중반도 있을 거고요. 대성의 이과반도 있을 거고요. 멀리서 보면은 뭐 강남권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도대체 우리 애와는 생기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까지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선정고등학교는 유튜브 보니까 이제 다 공개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특기자 전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즉 선정고 선배 중에 1.3x가 어느 대학에 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 대학교를 가려면 선정고등학교에서는 출신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지를 1점대, 2점대, 3점대 애들을 다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유튜브에 올려있는 상태예요. 선정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선정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우리 학교에서 몇 등급 돼야지 어느 대학 정도까지 가는 건가. 근데 거기 보시면 3점 몇 등급 대가 고대를 간 게 나와요. 거기는 어디에 그러지? 둘 중 하나인데 특기자 아니면 그 조치원이죠. 서울일 리가 없잖아요. 3점대인데 어떻게 서울을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배 합격 내신의 등급, 그리고 선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생기부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 게 많죠. 이해할 게 많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애들이 근데 생기부를 잘 모르죠. 그 이제 생기부의 각 항목이 정말 의미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라든가, 선택 과목도 그냥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애들이 잘 모르고 학부모님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애들이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1학년 올라가면 바로 교육을 해요. 근데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냐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2학년 애들은 교육을 하잖아요. 눈이 시뻘개져요. 막 찾아오고 들이대고 이래요. 근데 1학년 애들은 만약에 전체가 1학년이 저희가 한 150명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와서 질문하고 계속 피드백 받고 하는 애들은 150명 중에 3명 정도. 근데 그 3명은 제가 보면은 엄마가 달라요. 일단은. 애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슨 소녀 가장이에요, 뭐예요, 걔가. 엄마가 옆에서 그랬지, 야, 가고 무조건 들이대, 질문해, 지나가다 보면 인사해. 보통 그 엄마 보시면 이제 첫째가 여기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거쳤고, 그래서 둘째 동생을 보내실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교과 전형은 어떠냐? 선정고 보내셨을 때 종합 전형 카드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을 반드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전형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수시로 보내야 되잖아요. 수시로 보내야 돼요. 결국 수시로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좀 추우신가요? 괜찮아요? 약간 같을까요? 23도로 드리겠습니다. 좀 신생아에 됩니다. 좋은 도. 교과는요, 뭐 정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서류도 안 봐요. 생기도 안 봐요. 숫자만 봐요. 숫자. 그냥 2야, 3이야, 1이야. 숫자만 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신이 숫자적으로 높아, 낮아 이런 거예요. 종합은
1.9등급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등급과 1.1등급이 가냐면 안 같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교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등급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닫고 들어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숫자에 대한 어떤 부분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내신은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같이 들어가니까 수행평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챙겨야 되고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깔끔해요. 그리고 얘가 이 내신을 받은 상태에서 원서를 쓸 거기 때문에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여부도 그냥 어느 정도 유추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뭐랄까요, 보험 같은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강남권하고 우리 은평구 서대구구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내신이 어디가 더 유리하죠?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특목고 하나고하고 선정고하고 유리하다면 내신은 당연히 선정고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고라든가 강남권이라든가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으로 열려있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이라고 다 받아주면 지방권에 있는 애, 뭐 시골에 있는 애 이런 애들 다 받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각 학교에서 원하는 최저 등급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두 개 합이 5각과 상합 6각과 상합 7각과 이합 5각과 이런 식으로 걸고 있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맞춰져야지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받아준다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등급을 보지 않는 학교도 덜어 있습니다는 극소수예요. 예를 들어 명지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이화여대 정도가 특별히 조금 그런 전형들을 보게 되는데 이화여대는 송대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교과인데도 최저를 안 본다니까 송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최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여기 선정고 학교생활 가이드북 보면 선배들이 뭐라고 쓰는 게 있거든요. 선정고 남부 선배가. 근데 거기 맨 뒤에 마지막 선배가 재밌는 말이 와, 최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내신 얘기만 쓰라고 하니까 좀 아쉽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머물렀다가 이 최저라는 게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만만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3년간의 정량적인 대입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일단은 대비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교육을 딥하게 할 것도 없고 상담도 건강 깔끔해요. 간단하고 점수를 때려가고 한풀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최저는 뭐 맞춰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간단한 상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좀 복잡하고 좀 이거 공부를 좀 많이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선정고 그 유튜브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당연한 뭐 현상이고 만약에 두 학생이 종합으로 가든 교과로 가든 만약에 그 지원을 했다면 같은 학교를 붙더라도 내신이 더 낮아도 되는 과목은 그 전형은 종합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 정량적 평가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고3이 됐을 때 원서 쓰실 때는 교과와 종합을 적절하게 3을 쓰시는가 4를 쓰시는가 이렇게 쓰시는 거지 6학종이나 6학교를 쓰실 일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전제 하에 깔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선정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3에 재학 중인 학생의 성적표를 저희가 참고로 조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고3이에요. 저희한테 성적표를 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대입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고 생기부도 청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3이라서 고3이라고 써있는 거고요. 얘가 고1 때 성적표예요. 얘가 고1 때. 얘가 고1 때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고1 올라가면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보잖아요. 그때 뭐냐? 국수형 보죠. 4단위 한국사 들어갑니다. 무려 3단이에요. 자, 그리고 통사, 통과 들어갑니다. 과중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지금. 1학년 때는. 그래서 통사가 3단이고 통과가 4단입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한 단위 들어가고 정보가 2단위가 들어가요. 정보가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 원점수를 보니까
88점, 자 수학 점수에서 지금 수련 시간 약간 빠졌는데요. 86점, 89점, 82점 어때요? 앵간히 한 거예요. 막 내신으로 똥 싸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런데 국어에서 88점이 나왔는데 등급이 어때요? 3 떴어요. 3등급이에요, 3등급. 88점인데. 그리고 수학은 86점인데 3등급, 영어가 89점이면 3등급입니다. 완전 리얼 데이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3, 3, 3, 3, 4, 3 때려갖고 1학년 토탈 내신이 3.17로 마무리를 했어요. 3.17. 아, 겁나 애네. 완장하겠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지. 했다고 봐야지 당연히요. 그쵸? 자, 아무튼 얘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우 3이야 위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70.6인데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있냐? 70.6이에요. 7.06일 리가 없잖아요.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그리고 수학은 평균 점수가 70.8, 영어가 63.7. 그러니까 평균 점수 중에서 얘는 지금 이제 80점대를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표준 편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이 성적표를 보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희 다 보잖아요. 지금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막 20대, 30대로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딘지 예측 가능하지 않으세요? 충암, 숭실 이런 애들 막 표준편차 30, 20 막 넘어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선정은 16.6, 17점, 19.9 요 정도의 어떤 표준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80점대 후반이라는 점수를 찍어도 등급이 3밖에 안 뜨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신이 영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냐면 그런 건 아닌데도 애들이 일단은 좀 표준편차가 적고 지금 지원하신 학부모님들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하고 지원하셨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또 가족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얘는 지금 현재 고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고1 때 이렇게 3.17이라는 토탈 등급을 딱 찍고 1학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2학년 때 뭐가 들어갑니까?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죠.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과중은 본격적으로 이제 과중 수업들이 이제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앞서서 선정고등학교가 정말 기가 막히게 2015 교육개정안을 가장 잘 이해한 학교다. 과중반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눈에 띕니다.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죠. 물화생지를 그렇게 다 깔기가 쉽지 않아요. 투과목도 이제 생각보다 다 깔고 있고 아주 오소독수하게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이 친구는 지금 2학년인데요. 일단은 성취도별 공부 비율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2학년 때 얘가 이제 얘 성적표가 아니라 이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학년 때 되면은 지금 이 성적표 분위기를 좀 보세요. 성취도를 분석을 했을 때 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A, B 쪽에 완전 몰려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앞쪽에 많이 몰려있고 뒤로 갈수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이시죠? 수학은 어떠세요? 수학은 오히려 지금 수학 굉장히 수학과학이 좀 중점이 돼 있지만은 우리 선정고등학교가 과중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다고 해서 과중반만 있지 않은 거 아시죠? 그게 또 특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일반과까지 당연히 다 토탈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CD 쪽에 훨씬 몰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잘하는 소수네요. 그래서 영어과는 지금 상위권 쪽에 A등급 받는 애들이 30.4%로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담당생이 나오셔서 분석을 좀 하실 건데 이 학교 영어과는 특징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영어를 애들이 되게 잘한다기보다 영어 점수 자체가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범위가 좀 있고 이제 이런 상태라서 박빙인 거예요. 박빙.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못하는 애는 없다. 그렇게 막 폭삭 이런 애는 아예 성적을 지원을 안 하는구나 지금.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되게 재밌죠.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면 더 눈에 띄실 텐데 예를 들어 대성 같은 경우 여기가 시뻘개요. 이쪽이 다 시뻘개요. 앞쪽이 더 물려있어요. 뒤에는 0이에요. 0. A, B, C, D, E의 2는 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겁나 빡센 거죠. 인원수도 적은데다가 근데 우리 선정은 대성 예일에 비해서 인원수 촉수가 많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다가 점수의 이 분포도를 보니까 여러 놈들이 섞여 있네요.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노는 놈, 깔아주는 놈, 조금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좀 할만하다. 내가 조금 정신 차려 대충 끌어주면은 이거는 할만하다. 이런 어떤 해석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선정고등학교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원이죠, 인원. 인원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인원이 적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답답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잘해도 마찬가지고. 자, 21학년도, 21년도의 졸업생이 360명이었고요. 이 중에 이제 4년제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208명, 전문대이 73명,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고요. 퍼센테이지 보시고 계십니다. 학교 알림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은 입시에 강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 맞춘 내신 수업과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 수학 해서 이제 전문 교실, 실험실까지도 4개, 3개 다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게 좀 들어가고 있어서, 정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교육개정안 바뀌어서 그 고교 학점제가 이제 지금 현재 중2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 올해 중2 되는 애들도 들어가게 될 건데, 선정은 그 내용 때문에도 더 뜰 거예요. 고교 학점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낼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프로그램 때문에. 자, 입시에 강한 활동.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된 교과목 편성과 연결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지. 문화생지를 다 깔아요. 그 문화생지 중에 얘가 만약에 컴공을 갈 거다, 나중에 머릿속에 컴공을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물화생지를 다 올방을 할 게 아니라 물화생지를 다 탐구보고서를 쓰되 물리와 화학 쪽의 탐구보고서에 좀 더 몰입을 해서 좀 근사한 좀 준비를 잘 맞춰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가 너무 잘 계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장점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질과 결이 다른 입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지금 펼쳐 있잖아요. 그래서 성곽군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학교, 4년제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 또 과중반으로서 또 이제 업적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기준 이제 서울대 4명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의치한이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서강군에서 꾸준하게 의치한이의 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선정이랑 예일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년 꾸준하게. 자, 서강군 고교학점제 대비 대입 입시 결과 보장된 고등학교고 종합과 교과 둘 다 고려하셔야 되는데 종합 쪽에 고등고가 넣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장점이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성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서를 교과 전형으로 6개를 쓰지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종합을 무조건 쓰실 거예요. 그게 장점이 되니까. 그래서 학교활동, 프로그램,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빡세게 들어가야 돼요. 놓치지 말고. 그래서 엄마가 좀 이거를 타이트하게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해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장점만 얘기하니까 단점은 없나?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서 너무 학교에서 왜 이주하고 간담회 자꾸 틀어주시는 거죠? 학교에서 교실에서 자꾸 저희 간담회 유튜브를 교실마다 들어가서 틀어주시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고등학교는 지금 과중에 완전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과중이 안 되는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엄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별로 그걸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과인 경우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선정을 보냈는데 문과인 경우는 어떡하라는 거지? 약간 그러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과인 경우? 이주하고 보내시면 돼요. 저희가 챙겨드릴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고등학교 학습관리 케이던스, 이건 이제 학생이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은 대입의 보험이다,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종합전형은 최저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완전히 서영고 스카이 쪽은 당연히 최저를 다 봐요. 종합이고 뭐고 간에 최저를 안 보는 학교는 없어요. 스카이는. 그래서 이 최저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신만 학교활동만 꽂혀 있다 보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돼요. 학생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내신이 또 만만하게 그렇게 잘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수능 최저를 만약에 등한시해서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못해요. 못 따요. 그래서 재수를 꼭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선정부가 알아서 다 맞춰줘요? 아니에요. 학교는 이걸 못 맞춰요. 학교 프로그램 돌려주고 애들 경쟁시키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학교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수능 최저를 다 학교에서 맞춰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과후 수업을 듣게 하면 최저를 맞춰준다? 그 공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어머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 과목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3학 6, 3학 7 이렇게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학 5 그 두 과목을 완전히 다 포개버려서 등급을 맞춰내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까지 3, 4, 3, 4 올려가지고 그럼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으로 다 발라버리면 안 돼요. 특히 방학 때는 완전히 수능 쪽으로 완전히 시프트가 탁 되었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의 공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은 뭐 1, 2월, 지금 이제 2월 구정 지나고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지금 이제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3월 25일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고 이때 우리 그쪽에 전국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전국 등급이 나오고 등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그래서 몇 %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3월 25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얘네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중상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3월 25일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쉽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험 봅니다. 3월 25일 다이어리나 핸드폰에 일정 단계에 꼭 넣어주시고 그 전날에는 일찍 재우시고 아침부터 거기에 맞게끔 애가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 첫째 주 정도는 다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주와 어학원은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바로 각 학교 회처모여서 선정고반이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선정고 반만 이제 맞는 강사가 선정고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째 주부터 막 내신만 해갖고 5월까지 하냐면은 이제 수능 콘텐츠가 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저를 맞추는데 굉장히 영어 과목은 효자템이기 때문에 1년의 K점수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아무튼 중간고사 완전 미쳐가지고 해야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월에 중간고사 끝났어요. 그럼 또 순공해야죠. 순수한 공고. 자, 그리고 6월, 기말 뭐 이런 어떤 K점수에 맞춰서 쉬프트 해야지 시험 끝나고 막 일주일 동안 연시대 막 코너 가하고 막 뭐 홍대 가하고 막 와 진짜 거의 뭐 군대 전역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말고 좀 순봉 모드로다가 바로 쉬프트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은 이제 거기에 맞는 내용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좀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6월 모평을 서울은 잘 안 보거든요. 6월 모평은 서울시 교육청은 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각 고등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내규를 걸어서 그냥 사설이든 아니면 잠깐 갖고 와서 뭐 하루 뒤에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아무튼 6월 모의고를 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서울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 6, 9, 11 모의고사 날짜가 당연히 인터넷에 보시면 다 검색이 되시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날이 수능장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호흡도 같이 하시고 아이들과 K너스를 같이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적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적표 나오시면은 등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보셔야죠. 내 애의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가 몇 %인지 몇 %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월달 딱 시작이 되면 이건 이제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날짜 생각하지 마시고 30일이라고 하는 이 일정이 어떻게 풀려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자마자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제 학교 적응하고요, 교복 사고요, 또 여러 가지 일정들 하다가 이제 중간고사 본다 그러죠. 중간고사 준비하다가 세트 갑자기 쓰라 그러죠. 주제 발표하라 그러죠. 학교에 진로 활동에 강연자 왔다면서 우르르 가서 대강당에서 진로 보라 그러죠. 강연 들으라고 하죠. 또 수학 신문 만들라고 그러죠. 국어 수행평가라고 하죠. 그러다 갑자기 모의고사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학부모님들이 학창시절 보내신 과정과 얘네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딴 세상인 거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신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이제 주말에 다음 주에 수행평가가 뭐뭐뭐가 있고 주제 발표문이 뭐뭐가 있으니까 주말에 요거를 준비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시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사고들이 처음에 이제 대성고도 그렇고 뭐 이대고 이화여고가 자사고여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달랐던 게 일반계 고등학교랑 정말 달랐던 게 뭐냐면 주말 프로그램이에요. 주말에 토요일날 애들이 오라고 해서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토요일로 좀 몰아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이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같은 것도 지금은 애들이 할 게 없잖아요. 점수가 있어야지 컨설팅을 하죠. 수행평가 같은 것도.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주말에 이제 식사하시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 수행평가, 다음 주 탐구보고서, 보고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같이 파악하실 필요 완전 있어요. 애한테 그냥 쓰려고 잘 못 써요. 그리고 중학교 때 탐구보고서 안 써본 애는 진짜 너무 못 씁니다. 탐구보고서가 뭔지를 일단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탐구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실 때 포커스를 그래, 학생이랑 엄마랑 학교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가 중요하냐면 애를 누구랑 비교해갖고 자꾸 자존감에 스크래치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내가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애가 상대평가 첫 번째 성적표 받아왔을 때 내가 멘탈 털리지 말고 얘를 독려해서 응원해서 끝까지 가져갈 어떤 정말 내가 리더가 돼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거기서 대입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문과 학생들 또 뭐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주와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 아니에요. 제 표정 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두 학생은요 올해 대학을 간 애들이에요. 올해 대학을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성정 아닙니다. 성정 가중 아닙니다. 대성도 아닙니다. 예일여고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일단 이 친구는 이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었고 1학년 때는 지금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1학년 때부터 무슨 진로 적합성 이런 거 꽂혀갖고 의사 되고 싶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5 교육개정안을 너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선정고는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의대를 가겠다는 애한테 의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으로 1학년 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융합적 사고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과목을 하잖아요. 지금 국수형의 통사 통과. 그래서 공부 빡세게 시켜야죠. 그리고 그 중에 국수형이라는 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과목이 아니라 얘가 공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원까지 칠 수 있어 이걸 보는 거지. 이게 무슨 영문과 갈 거다 이러면 뭐 2학년 때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수형은 학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내라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내고 그 과목의 수학적인 접근법, 영어적인 어떤 학습의 능력들, 예를 들어 뭐 영작을 할 수 있느냐, 에세이를 쓸 수 있느냐,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국어도 마찬가지고 문해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막 전공에 뽕이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1학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통사랑 통과래요. 그러니까 이과라 할지라도 통사를 빡세게 들어가야 돼요. 점수도 내야 되고 문과도 마찬가지고요. 통사 통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 발표 시간들을 학교에서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은 언제 주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사이에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되기 전에 보통 이렇게 1, 2학기에 걸쳐서 주제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 어떤 과제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정고등학교는 융합적 사고에 맞춰서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애들은 그게 융합적 사고를 물어보는지 몰라가지고 막 엉뚱하게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다양한 주제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사회 과목이라 할지라도 이과생이라도 주제 발표를 하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걸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이 친구는 고1 때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통사통갈의 다 공통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는 정말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일러도 켤 수 있고 커튼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상태의 뭐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IoT 시스템으로 가능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좀 통합적 주제별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이 돼서 내가 1학년 때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그거를 2학년 올라가서는 조금 더 딥하게 IoT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무 느린데? 그래서 IoT를 좀 더 빨리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빠른 속도를 위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 있는 과목이 뭐냐면은 당연히 기하 벡터 그리고 미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공부를 딥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세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아두이노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를 해서 얘가 그것을 1학년 후배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의 이름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었어요. 본인이 지은 거예요, 이름을. 자, 이렇게 돼서 고3이 됩니다. 고3이 됐을 때 이 친구는 일단 여기서 이런 것과 연맥이 이제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의 앱을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자전파 분석 탐구서를 만들게 되고 2021 통신기술 전반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딱 마무리를 하고 서연고를 다 붙습니다. 카이스트까지. 고대는 전액 지났어. 당연히 서울에 갔어요. 자, 숭실고등학교의 샘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내가 소리 붙이지? 내가 얘기하고. 자, 이 밑에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에 다녔던 우리 그쪽 아주 그냥 손풀 보송보송하게 딸이 셋인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이 친구는 역시 이제 문과예요, 문과. 그리고 얘는 이제 처음부터 어디 가고 싶어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옛날로 따져 신방과죠. 요즘에 신방과는 이름을 안 쓰고 미디어학과, 뭐 통합 미디어학과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공통 과목에서 국수형 학업 역량 당연히 보여줘야 되니까 국수형 공부하라 소리죠. 점수 내라 소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로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주제를 잡았어요.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잡고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뉴딜 정책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사실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뉴딜 정책 우리나라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같이 연결을 했던 것이죠. 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사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억압을 하거나 뭔가 통제를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면 뭐하냐, 정책이 아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2학년 때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며 이런 주제를 배웁니다. 어떠세요? 1학년 때 미디어학과 가고 싶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진로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타당한 납득이 갈 만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로 엮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는 보고서가 2학년 때 나왔습니다. 자, 3학년 1학기가 돼서는요, 법과 행정에 관련된 포인트로 우리 지역, 우리 학교,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보고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평구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딱 찍은 거죠, 주제별로. 마포구도 있고 서대문구도 있고 은평구도 있는데 인근의 마포구에 비해서 은평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유가 뭔가요? 세금이 안 거쳐요. 회사가 없잖아요. 다 가정집이잖아요. 근데 마포구는 이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방송사, 뭐 IT 쪽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세수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획을 이런 식으로 어떤 토지법이 묶여져 있는 게 되면 결국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게 되고 은평구는 앞으로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잡게 된 것이죠. 굉장히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평, 마포, 서대문구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다 통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정책 실행방안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동명여고에서 최초로 한양대학교를 학종으로 부른 사태가 벌어집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종일 때 내신을 아예 안 봐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에도 오라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야, 내신 너 4, 5등급이어도 좋은데 너 보고서 잘 쓰고 머리가 좋고 기획안을 낼 수 있는 세특에 정형화된 야 정말 특목고 놈들 아주 와줘라 이런 전형이 얘가 붙어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자, 저희가 삼성고등학교 선배 예시를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의 속내를 읽으셨나요? 선점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선점이어서 장점을 갖고 계시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카드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선점에서 문과여도 결국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이 정도까지 같이 서포트 해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길은 열려있다. 내신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샘플 케이스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이주와 어학원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영어과의 내신이라든가 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전반적인 이런 입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의 특징, 우리 학교의 대입 전략을 애들은 잘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정은 선정만의 특징이 있고 선정고 갔으면 선정고에서 10분 활용을 해서 대입에서 유리한 전략을 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전형에 좀 더 부등호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교과 2개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종합에 좀 더 신경 쓰셔라. 두 번째입니다. 2015 개정교육의 의미와 대입 전형의 이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합인데 1학년 때부터 약대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당연히 아이랑 할 수도 있고 궁극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약대 입도 꺼내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1학년 때부터 모든 생기부에 약대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화학 물질에 대한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1학년 때는. 그러니까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차체, 또 교과서의 능력 및 특기사항. 결국엔 아이가 자기가 했던 활동이라든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각 과목당 이렇게 글자 수에 맞춰서 아이들이 써서 학교에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고 반영을 해주시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애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쓰고 자기가 자기 뽕에 빠져서 막 너무 칭찬하고 앉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 지식의 확장이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그것이 심화로 어떻게 됐고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쓰는 방법들이라는 게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을 좀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제발표 보고서관 작성법, 주제 선정. 아까 IoT, 스마트 시티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은평구는 왜 가난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을 잡아줘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뽑아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야, 이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고 싶니? 왜 가고 싶니? 그래서 점수는 어떠니? 의대로 점수는 못 가. 이거 빼고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주제를 잡을지를 얘기를 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주와 어학원의 고등부 카페에는 아까 위에서 보신 그 두 학생을 포함해서 쟤네만 상담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세특의 소재들, 주제탐구 보고서의 소재들이 다 오픈이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카페에 나와 있다. 주제탐구 만들기 다 오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같이 들어오셔가지고 10분, 15분을 보시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저희가 지금 초중고 다 해가지고 그래도 인원수가 좀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학부모님은 진짜로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가 졸업하는 순간 또 끊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루틴 속에 있다가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 아침에 루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카페에 들어가시는 거죠. 저희 누가 들어오시는지 이제 기록이 다 남겨지니까 직원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거의 그런 분들 계셔서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선정고등학교의 전반적 장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디까지 준비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내신 분석 레포트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 이거는 지금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는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가 그 레포트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것만 들어도 사실 되겠지만은 강사가 보더라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중간고사만 봐서는 그건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기말을 다 갈고리를 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는데 기말고사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 내내 동안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시험인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치트키 어떻게 해야 데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주아 니네가 그렇게 데뷔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적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리는 것보다 학부모님들이 책 딱 드시고 여러 차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와 나누실 수 있는 대화의 풍요로움이 대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정고등학교 1학년 내신 담당을 맡으실 이은정 박사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학년도 선정고 1학년 내신 담당하게 된 이은정입니다. 방금까지 이제 1반에서 예쁘고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 기영둥이들이 오늘 졸업이라고 다들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 내신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뭐 놀고 올게요.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잠시 풋바람 부셀게요.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옆에 딱 붙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정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 대비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선정고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인데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개만큼은 무조건 우리 친구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실 건데요. 서술형이죠. 아마 그 몇몇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선정고등학교 내신이 그래도 뭐 어려운 편은 아니지. 할만하지. 근데 그 할만하지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술형은요, 영작, 이제 정말 한글 문장을 주고 영어를 쓰는 거, 요약 완성, 위에 지문을 읽고 영어를 요약하는 거, 그냥 어법상 오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아마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약간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깐 나 이거 왠지 좀 헷갈리면 이거 같은데? 라고 해서 잠깐의 그 판단이 등급까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저 이거 아는데 틀렸어요. 너 원래 알았는데 실수했어요. 근데 선정고등학교에서 사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은 시험이고요. 서술형에서 등급이 결정된다. 이 말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서술형 대비를 굉장히 꼼꼼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감각인데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내신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최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안 들어가고 이제 1학기 기말 때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범위에 없는 기출 문제가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중학교 내신식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모의고사 방면 조금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 끝났다고 어디 롯데월드 가고 뭐 연신 어디 가고 절대 안 되고 모의고사 한 문제 더 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 마지막에 이제 성실성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100점이 아닌 이상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그 성적 분포도 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A등급이 30%죠. A등급 30%고 그 다음에 이제 1등, 이제 3등급 점수가 82점이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90이 아니면은 이제 등급받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학원이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야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 절대 안 되고요. 꼼꼼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좀 자세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시험들의 이제 범위 중에서 어디 부분이 많이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제 교과서가 평균적으로 42%, 모의고사 45%, 좀 비슷하다. 그다음 이제 문법 프린트가 이제 평균 13%. 원래 19년도까지는 듣기가 출제가 됐었고 그게 변별력이 있었는데 2년 정도 지금 문법 프린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부터 보시면은 교과서 지문에서 출제되는 객관식은 평이한 수준으로 이제 좀 실수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있으나
서술형 가면이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예측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보통 21번부터 24번은 대의파학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 제목, 요지를 이제 말하는 이제 유형이고요. 여기서 잘 나오고 29번에서 40번은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모의고사 실제로도 빈칸 추론 그리고 이제 순서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두 가지 파트가 모의고사 내에서도 킬러 문항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신을 공부하면서 모의고사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모의고사 서술형, 워커블 수령 파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법 프린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정도 관계사 오형식 분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학교 3학년 그 영어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고등학교 서술형을 약간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제가 뒤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방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듣기가 변별력 듣기 출제가 되었었어요. 19년도까지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문법 프린트도 공부를 하되 학교에서 듣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볼 거고 여러 방면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외부 지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문법 프린트에 나오지 않는 외부 지문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이나 점수를 가르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외부 지문, 두 번째는 서술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실제 기출 문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분사 부분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크린 부분에서 이제 주어진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원래 문장으로 배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내용 자체를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아이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제 제가 지금 예비고 1에서 아이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금 문법, 서술형 유형들을 제가 리뷰 테스트에서도 좀 녹여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제가 1월부터 이걸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월 딱 돼서 이제 고등 내신을 조금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익숙지 않은 문항들을 보면 이제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리뷰 테스트 때 선정고등학교 이제 내신에 관련된 부분 조금 넣고 이제 타학교도 이렇게 조금 넣고 있는데 보통 제가 문법 서술형을 이런 식으로 조금 내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문법 개념 정리해 주시고 실제로 이걸 영작할 수 있는지 본인이 판단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 예전에는 뭐 이제 중학교 때는 대학원 암기하고 공문 암기하고 그럼 끝.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면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좀 이렇게 아침 방송 이런 교재들 좀 요 정도 있었는데 이게 암기로서는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머릿속에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 서술형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조금 솔루션을 좀 할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험범위 포함되는 기본적인 모든 지문들 당연히 지문도 진행하고요.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제 그냥 막 단순히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의고사가 이 모의고사 지문이 어떤 식으로 요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부연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이제 분석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저희 예비고의 친구들도 약간 그런데 문법이나 뭐 이런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정답을 잘 맞춰요. 정답을 잘 맞추는데 본인이 이걸 왜 골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대비를 할 예정이고 교재나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주차별로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것만큼 무조건 전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또 책이 두껍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질리니까 주차별로 교재가 조금 제공이 되고 똑같은 지문을 조금 다양하게 좀 접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 보면서 배워서 내용 복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좀 중요한 모의 내신이 있습니다. 이 모의 내신은요 그냥 기본적인 뭐 이렇게 시험지로 대충만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선정고등학교에 이제 시험지를 그대로 따서 이제 크기로 똑같이 그 시험지 크기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이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고등학교 딱 교실에 앉았을 때 시험을 보는 그 느낌을 2주와 어학원에서 좀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학생 관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예비고의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보강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 중에서 카카오톡 지리 운영 이거 너무 기본이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관리는 어떤 식으로, 안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제가 이제 유선 상담을 드리긴 하겠으나, 좀 주차를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아이의 개별적 이런 성향,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 1회 문자를 조금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식으로 실제 하고 있는 거 조금 보여드렸고, 지금 실제 쓰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한번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되게 간략화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선정고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세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새끼가 선정이면 저는 걱정 없이 그냥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의 성향 같은 걸 설명을 할 것 같고, 학원에 오셨는데 뭐 잘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겠어요? 저희가 진짜 잘합니다, 관리도 잘합니다, 수업도 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8개 고등학교만 해요. 예를 들면 은평이나 진관, 신도 고등학교를 저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김밥천국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족발집이면 족발집, 정말 무슨 커피숍이면 딱 커피숍 이렇게 하고 싶지, 김밥천국처럼 다 잘한다는 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신이라는 거라든가 이 대입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8개 고등학교밖에 못하니까 아까 못하는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그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3월 둘째 주부터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막 화내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근에 있는 그 학원들을 다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도 진관 고등학교 내신반이 열려 있는 데를 해서 이제 그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전화해서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학부모님들보다 제가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잖아요. 누가 하냐, 그 사람 경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봐서 몇 군데를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지금 가재훈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제가 꼭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학부모님 저희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수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가셔서 직접 꼭 가보시라고, 제발. 상담은 꼭 가서 하시는 거지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죠. 일단은 가보셔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있냐는 거를 꼭 갖고 오시라는 거죠. 아, 우리 선정을 합니다. 선정 애들 있나요? 아, 여기 좀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한 5명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고등학교 내신 했대매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어야죠.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다큐멘트 갖고 있어야죠.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죠. 교재도 보여달라고 해라.